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라는 제목으로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진행하는 딴일 강연 프로젝트에 이번에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병원 밖 의사 김유연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이라는 그 두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 안 할래라는 그 제목을 달았던 거는 제가 3개월 정도 전에 부모님께 한 말이에요. 부모님과 이제 저희가 음주 가무를 다 좋아하는 집안이라서 이제 쭈꾸미 볶음과 함께 소맥을 나누다가 엄마 아빠 나 의사 안 하려고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워낙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거나 그런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제가 투자한 시간이 있잖아요. 제 시간도 있지만 부모님의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제가 이제 의과대학 6년, 그리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인 상황에서 의사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건 조금 걱정했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너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지? 그럼 됐어. 마음대로 해 라고 하셔서 그래 적당히 포기를 시켜두는 게 역시 좋구나 미리미리.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라는 타이틀은 당연히 유지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데. 저는 의사라는 거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살 거지만 병원을 벗어나서 좀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딴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딴 일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딴 일이라는 것은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제목, 그리고 어떻게 딴 일은 SNS는 인생의 힘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닥유연 병원 밖 의사 김유연이 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일 내가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이력서를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제가 의과대학 어디 나왔고, 인턴 언제 했고, 지금은 이제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말을 하는 걸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 사이 시간에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처방 없이 말로만 하는 걸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이제 건강검진 문진, 결과상담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저는 기분이 좋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레지던트를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일단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사들이 진료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돈을 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료에 대해서 크게 가치가 없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약물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비중을 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로 이제 단순히 보험공단의 문제라고만 하면은 사실 괜찮은데 환자들도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약 처방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가 10분 이상 정말 성심성의껏 얘기 들어주고 또 해주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는 이럴 때는 병원에 오고 이럴 때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나서도 딱 이제 나가면은 간호사 앞에 있는 이제 간호사한테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라고 하는 비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말을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말을 줄여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레지던트를 하면서 실험을 또 하나 해본 게, 제가 병원 밖 의사라는 세미나를 또 이제 따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명이 신청했을 수도 있는데 딱
그 2명이 신청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2명이 신청했는데 그 총 시간이 2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이 2명을 가지고 2시간을 채울 수 있다면 난 병원에서 일하면 병원을 말아먹겠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2명 환자 딱 2시간 동안 봐서 몇천 원 받으면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고용한 뭐 간호사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시험을 해보자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2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건강검진 기록지, 건강검진 결과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그거와 함께 생활습관도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에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2명을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 밖에 나가기로 첫 번째로 결심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유는 이 의사의 삶이라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매일매일 아픈 사람을 이제 대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과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00여 명 예를 들어 진료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살면서 이제 진상을 겪어보셨잖아요. 진상 뭐 예를 들어 한 1%만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파요. 과연 1% 그대로 있을까요? 조금 더 진상 비율이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다들 아프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N수가 많아지면 조금씩 저를 갉아먹더라고요. 되게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게 조금 힘들 것 같고 제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독감 시즌 되면 제가 매일매일 독감 환자들을 보면서 안 아프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쵸? 네. 아파요. 근데 아픈데도 중요한 게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신할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항상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제쳐놓고도 이제 그 진료를 보면서 점심시간 외에는 보통 휴식시간도 없고 이동할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외래 보고 나면 진짜 계속 허리 두들기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거 이상으로 이게 제 삶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진료실 방 한 칸이 저의 삶의 80%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의사보다는 다른 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가 이제 밖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기로 생각을 한 이유가 제가 사실 이제 사람들마다 의사로 일을 하면서 되게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데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순간들, 기쁜 순간들, 되게 신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딱 진찰만 딱 했는데 저 사람 이건데? 라고 했을 때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순간에 제가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검사 결과가 딱 나와주면은 괜찮네 나 이런 생각 들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진짜 안 좋았던 환자,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그냥 걸어 나갈 때 이럴 때도 굉장히 기분 좋다. 당연히 기분이 좋고 제가 되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렬했던 일은 그 공항의료센터에 파견을 나갔을 때 의사는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심장박동이 멈춘 환자가 왔어요. 심장박동이 멈춘 환자가 왔고 그 환자를 이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약물 주고 뭐 이거 기관 근데 삽입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고급 그 기도 확보기가 있어요. 그거를 삽입을 하고 그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없었던 환자가 다시 돌아오고 호흡이 없었던 환자가 호흡이 약간 돌아온 상태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주 됐을 거예요. 3주 있다가 그 환자 보호자분이 남편분이 찾아와서 정말 고맙다고 오늘 퇴원한다고 얘기를 하러 왔을 때도 정말 기뻤어요. 당연히 기쁘죠. 제가 이제 의사로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긴 느꼈는데 중요한 게 이거보다도 제가 그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린 것보다도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적혀 있어서 또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할 때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년차 때 외과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사실 외과 가정의학과라는 과가 다양한 과를 모두 다 돌거든요. 그 이유가 모든 그런
질환들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떤 환자를 이제 그냥 지켜보고 어떤 환자를 큰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외과 파견도 있는데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어요, 외과 파견 때는. 근데 그때 당직을 서던 중에 한 11시, 밤 11시, 12시 이때쯤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열이 계속 나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약을 다 썼어요. 이미 해열제 다 썼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는 해열제도 없고. 근데 에이씨, 얼굴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의사 얼굴을 보면 그래도 안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어요. 환자를 보러 내려갔고, 환자를 보면서 엄청 막 떨고 있었거든요. 38도, 처음에 38.1도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막 떨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제가 또 해주고, 지금 더 드릴 약은 죄송하게도 없다. 지금 썼던 약들이 이제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드릴 약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위험한 그런 고열은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로 안정을 시키고, 또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요. 되게 많이 들어줬죠. 그 새벽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얘기 또 하고 얘기 들어주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열은 더 올랐어요. 38.6도? 뭐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환자 떠는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자기 이제 잘 수 있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병실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사실 그 병동에서도 왜 이렇게 오래 잡혀 있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긴 했는데, 너무 저는 오히려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환자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정의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환자들을 외래에서 보기 위한 과예요. 외래에서, 그러니까 그 흔한 질환들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환자들이 그런 만성 질환을 교육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과인데, 제 그 가정의학과 환자도 아니었고 학회를 가신 다른 과 교수님 환자분이 왔어요. 위식도 역류로 그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고, 그 약물을 다시 받으러 온 환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 저만의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이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꼭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막 그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약도 바뀌지 않았고 다시 그 뭐 진단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 환자가 제가 외래 앞으로 언제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꾸준히 다니고 싶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되게 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그런 처방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두 번째 거에선 처방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남이 한 거잖아요. 남이 한 처방을 따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의미 있게 그 상황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병원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 고민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시간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는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딴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거는 제가 PPT를 바꿨는데 안 나왔네요. 그 제가 뒤에 나오나 봐요. 그 최근에 그 스타트업 교육을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런 감정을 왜 느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이제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걸 적으면서 난 이거를 일로 내 직업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하고 전공의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 코스 바깥에서 보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루 종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100kg를 넘었었어요. 인턴을 하면서 워낙 스트레스도 많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체력을 다시 키워야겠다, 건강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2000칼로리를 먹으면서 미친 듯이 운동을 하는 생활을 이제 하고, 원래는 다시 바로 레지던트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한눈을 팔게 된 거죠. 딴짓을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쭉 살아왔다가 내가 처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서 살다 보니까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했던 걸 보면은 이때 한창 원데이 클래스가 또 많아서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저글링, 뭐 줄타기, 뭐 저건 업사이클링, 쓰레기로 만든 아트 막 이런 거, 드로잉 뭐 하고, 이거는 3,000배 한 거예요. 밤새면서 3,000배도 해봤고, 클라이밍, 뭐 여긴 방청도 했던 거고, 화장도 배워보고, 춤은 벨리 댄스, 현대무용, 재즈 댄스 뭐 다 배워보고 막 진짜 온갖 거를 해봤는데, 캘리그래피도 했었고,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아닌 게 다 지워졌어요. 내가 진짜로 하면서 너무 즐거운 게 뭔지를 되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 적은 것처럼 제가 수강 신청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희 시간표가 그냥 다 나왔어요. 이게 또 대학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전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쭉 살다가 막 진짜 제가 막 하고 싶은 걸 막 찾아서 직접 해보다 보니까 이게 듣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또 내가 직접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말하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 글을 읽었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20대 후반까지 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계속 꿈이 뭔지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내게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내 꿈은 무엇일까, 나의 길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꿈을 찾으려면 뭐라도 해보고 해봤을 때 내가 점점 빠져드는 그런 걸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원데이 클래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할 것 같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거, 확실히 쟤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면 일단 해봐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부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던 것들도 조금씩 빛이 바래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재미있는 거, 새로운 걸 좀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딴 일 생각하고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하면 그냥 아무거나, 이 앞에 그것도 있어요. 저 선물 포장도 했었어요. 선물 포장, 진짜 아무거나 한 거죠. 그래서 한번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살에 겨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장래희망 얘기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의사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재수없지만 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제가 성적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문과였는데 교차 지원을 했던 데에서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시 또 문과 성향으로 돌아온 거겠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문예반 뭐 이런 거 하고 글 쓰고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첫 번째는, 제가 의사와 일반인 사이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짧은 진료 시간에서 그거를 길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 대신에 제가 그런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꼭 거기서 설명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 문제가, 의사들이 사실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군들 중에 하나가 의사, 그리고 선생님. 왜냐면은 이 둘은 되게 공감하시나 봐요. 이 둘은 내가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말하면 상대방은 들어야 돼요.
환자든 학생이든 아니면 뭐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든 그 사람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필요가 없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완을 좀 해주고 싶고, 특히 지금 사실 검사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보호자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제대로 못 하거나, 자기는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신뢰도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보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은 결국 의사가 주 역할이 아니라 환자가 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의 과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저는 딴 일을 하면서도 되게 독특한 거를 너무 많이 추구했어요. 다르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내가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다가 이 책을 읽고 전공의 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 일단 다시 트랙에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다르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가 생기진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것을 하는 와중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성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 평범함의 힘이라는 책에서 저는 배웠고, 그래서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같은 그 트랙을 따라가면서도 제가 확실히 이런 부분에 내가 더 재능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취약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5년의 시간을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런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과정 안에서도 정말 얻어낼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환자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연으로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올리는 것 중에 뭐 사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또 하나 병원 가서 물어보기 조금 어려운 거, 그런 내용들 위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문질환입니다. 치질 아니면 피임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저 체중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체중이에요. 저 정도 체중이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2000칼로리 먹으면서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만들었던 저의 몸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35kg 정도? 그래서 전 지금은 가운데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돈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저는 비만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이 쪘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사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만 환자들이.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이 만성질환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이유 자체가 체중을 빼고 나면 내 몸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다시 그 체중,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라고 모든 게 바뀌어서 에너지를 덜 쓰려고 몸은 바뀌고, 그리고 신경절단 물질이 바뀌어서 더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을 보면 더 탐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 의지만, 이게 세계 비만학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게, 내가 체중을, 특히 고도비만 환자들이 체중을 감량을 하고서 의지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 체온을 1도 내 마음대로 내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몸의 항상성 기전을 내 의지로 조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생리주기를 내 의지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워낙에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산업이라는 건 정말로 얼마든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살을 빼는 거는 굶기만 해도 빠져요. 그래서 살을 빼는 거는 쉬운데 유지가 안 되면 네 탓이다. 딱 해버리면은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건데 그 살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 않냐라고 하셨잖아요.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가 체중 뺐던 거를 다 회복을 합니다. 98%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해주면 자,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랬고요. 이거는 인턴 때, 고3 때와 인턴 때가 가장 저의 최대 체중을 찍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연구로 이렇게까지 밝혀진 게 최근의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높여가면은 내가 다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근육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제 몸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먹으라고, 더 에너지를 덜 쓰라고 지속적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냈던 건데 운동을 멈추진 않았어요. 63빌딩도 걸어서 올라가고 대회도 꾸준히 참석하고 저희 마라톤 뭐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보시면 느껴지시죠? 조금씩 살이 붙고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 했는데 중요한 게 사실 센터에 들어가 있을 때만큼 운동을 격렬하게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살이 찌면서 점점 더 음식을 탐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이 찌니까 또 폭식도 왜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뺐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폭식도 다시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계속 늘렸어요. 운동만 계속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6kg를 뛰고서는 무릎이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게다가 제가 이제 전공의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는 잠시 놨죠. 1년차, 2년차 할 때는 도저히 이제 체중 관리랑은 이제 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관리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이런 게 모두들이 어떻게 보면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얘기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나만 겪는 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근데 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들어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는 가장 그래도 체중이 낮았을 때인데 중요한 게 그 체중이 낮았을 때 제가 야!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심지어 과체중이었어요. 정상 체중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때도 과체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과체중이고 그런데 내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읽었던 책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인데 저 이 책 읽고 울었거든요. 왜냐면은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즘 일본 그것 때문에 좀 중고책으로 사십시오. 근데 그 책에 나온 게 3명의 좀도둑이 나와요. 3명의 좀도둑이 나오고 굉장히 글솜씨도 없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근데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이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이 어렸을 때 필요로 했던 어른이 되어라. 이 문구가 저한테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었고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어떤 어른이 있었으면 좋았을까? 어떤 어른이 있기를 내가 바랬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여기 나오네요. 원래 앞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질문이 왜 연결이 되냐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른 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제가 비우기 모임이란 걸 시작을 했을 때예요. 제가 비만 자조 모임을 2013년도에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날씬하지도 않았고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원래는 규칙적으로 하다가 레지던트 시작하면서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걸 모임을 진행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다 제 비용으로 진행을 했고, 그거보다도 더 걱정이 됐던 게 누가 올까? 그리고 이게 제가 블로그를 한창 할 때였기 때문에 블로그에 저는 가능한 저의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좋았던 것도 담지만 나쁜 것도 담는데, 나쁜 이야기, 그러니까 안 좋았던 부분을 드러내면, 좋았던 부분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오 이러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면 또 오 이런 거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나를 보고 되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있고 막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같이 할 활동들을 준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는데, 딱 하고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서 딱 집에 가려고 하면은 진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앞으로도 내가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뭐 비전보드 만들기, 나를 찾아줘라고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비만이나 식단에 대해서 뭐 잘못된 그런 자신의 그런 생각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뭐 파티도 했고, 그 핑크리본 마라톤도 같이 참석도 하고, 피크닉도 가고, 이거는 저희가 같이 화장하고 화보 그 셀프 촬영할 수 있는 데 가서 사진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욕심은 제가 이거를 계속 이제 대관을 하고 그러려니까 또 힘들고, 막 맨날 제가 캐리어 지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근데 그거를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한 5년 내에 마련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딴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딴 일을 할 것인가, 인생의 힘입니다. SNS는. SNS 혹시 하시는 분 다들 안 하세요? 하세요. 이제 하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시죠? 다들 이제 댓글로 많이 쓰잖아요.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면서 인생에는 뭐 다른 거 할 게 굉장히 많다, 독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SNS는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딴 일을 하고 싶은데 존나 특별한 사람이면, 죄송해요, 제가 네, 매우 특별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특별하신 분들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특별할 게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SNS만큼 힘이 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저의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까 그 의사 이력뿐만 아니라 제가 다닥유현, 다이어트하는 닥터 유현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국제 퍼스널 트레이너, 그리고 임상심리사 수련을 받았고, 그리고 책도 지금 뚱뚱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2015년도에 냈었고, 지금 내년 아마 초에 출판이 된 그런 지금 책을 이제 원고는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올 거고, 2014년도에는 강연 100도씩, 그리고 2013년도에는 SBS 현장 20일에 나왔었고, 다양한 잡지와 강연, 세미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게, 제가 의사기 때문에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물론 보탬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사라는 거는 100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저에겐 블로그였어요. 사실 저의 블로그는 서평 당첨되려고 시작했어요. 진짜로 서평단에 당첨이 되고 싶어서, 제가 시작 자체도 서평 올리면서 서평을 많이 남겨두면은 사람들이 날 뽑아주지 않을까 해서 서평을 당첨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책을 내고 싶어서, 보시면은 이게 목차예요. 제가 그냥 혼자서 목차 만들어서 이렇게 혼자서 쓰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쌓인 시점쯤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내게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잡다하게 항상 취미생활 하면서도 말 많듯이
글도 되게 빨리 써요. 그냥 검토도 안 하거든요. 저 그냥 쓰고 그냥 올려버려요. 확. 그래서 그냥 쉽게 글을 쓰면서 블로그를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 하는 거, 제가 지드래곤, YG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덕후 성향이 있으면은 조금 더 약간 블로그나 SNS 하기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책이 출판되기 전이고, 이건 그 TV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다 하기 전에 제가 블로그를 쓰고 또 모임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야기를 글로 쓴다고? 책을 낸다고? 강연한다고? 왜? 누가 그걸 궁금해 하겠어? 너 지금 정상 체중도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전문의도 아닌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읽는 사람이 있겠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레지던트나 빨리 시작해서 전문의는 따고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남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일반적인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게으른 부분을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하면서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던 건데, 이런 저의 되게 쓸데없어 보이던 노력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TV 출연, 뭐 강연하러 다니고, 그리고 잡지에도 나오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매대에도, 이게 매대에 올라가는 책과 아닌 책이 있거든요. 매대에 올라가서 이제 잘 팔리는 코너에도 잠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강연백도시에서 정해준 제목인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다시 살이 찌고 나서도 저 제목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비만은 끝 막 이런 거였어봐요. 큰일 났을 텐데, 저는 사실 저 때도 그 마음 자체는 다르지 않았고 여전히 꾸준히 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체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는 근데 또 말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걸 하면서 저희 어떻게 보면 그 경력, 저희 퍼스널 브랜드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또 그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한 초중반쯤에 제가 5년 정도 했을 때쯤에 그랬더니, 야, 나도 블로그 해야겠다. 너 글 쓴 거 보니까 되게 쉽게 쓰던데? 야, 아무나 다 하나 봐. 블로그만 하면 되겠던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시작을 하려고 하면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뭘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시작보다도 사실 꾸준히 하는 게 더 어렵고, 특히 글을 적고 아무도 안 본다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그냥 내가 한 노력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그게 또 숫자로 보이니까 또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꾸준히 혼자 글을 적어나가는 게 사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또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더 멋져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더 숨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데, 저는 예전에 저를 되게 싫어했던 적이 있어요. 제 스스로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블로그를 하면서도, 왜냐면 블로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그 온라인 세상 속의 내 모습이 실제 내 모습보다 마음에 너무 들면은 그쪽 세상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 실제 모습을 싫어하게 될 것 같고, 왜냐면 다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저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고 블로그를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저는 가능한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포기를 했지만, 특히 진짜 블로그를 한창 할 때 막 하루에 막 2만 명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랬을 때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진짜 나의 실체가 들통날까봐. 근데 지금은 뭐 약간 이게 스스로 자기 모습을 물론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 가장 못난 부분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도 완전히 가짜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SNS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서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직장에서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뭐 꾸준하게 뭐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직장 이외의 것 아까 말씀드린 우리 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딴 일을 통해서 나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지속성을 통해서 이런 내가 성장하고 있음 아니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SNS예요. 어떤 딴짓을 하든 간에 기록을 남겨둔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느낀 거는 이 책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독을 하게 된 유튜버가 잘생기지도 않은 아저씨 외국인 유튜버인데 감동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해요.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정말 입원할 수준의 아픈 거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내가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러니까 확 불살르는 건 진짜 쉽거든요. 좋아하는 거 막 감정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그렇게 SNS든 뭐 어쨌든 그런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지속하는 힘. 월등한 특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거고요. 그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느 걸로 결정을 할지는 결국에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현재로서는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 진짜로 딴 일을 하고 싶으시고 뭔가 나의 그런 부업이자 언젠가 전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꼭 좀 기록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록을 남기기에 내가 너무 모자라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요. 제가 꾸준히 모아온 영화 팜플렛입니다. 사실 공짜예요. 공짜고 다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이거 모을 때 그거 왜 가져가? 버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토이스토리부터 타짜 옛날 것까지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쫙 모아놨거든요. 제가 그냥 너무 기뻐서 이게 딱 정리를 하고서 블로그에 막 글을 써놨더니 살 수 있겠냐고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쓰레기도 모아두면 뭔가가 돼요. 뭔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사람은 그렇게 뭔가를 저는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쓰레기도 그냥 모으기만 했는데도 의미가 생기니까 저는 꼭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건 나도 하겠는데 이 생각 들어도 꾸준히 하냐 안 하냐가 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종이로 유명한 랜드마크들에 살짝 넣어놨어요. 뭐 사실 이것도 그렇죠, 귀엽죠. 근데 보면서 저 정도면 나도 하겠네 이 생각 많이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잖아요. 종이 그냥 갖다서 붙여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인터넷에서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건 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책까지 냈더라고요. 결국 이 책은 이거를 직접 오려서 자기가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나온 책인데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만약 이런 사진을 가지고 그냥 내가 귀엽게 찍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책까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SNS에 꾸준히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고 그리고 그런 꾸준함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일을 주고 이런 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개인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아까도 SNS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유튜브를 계속 안 했어요. 제 성격상 사람들이 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한 지는 아직 6개월? 아니다, 9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안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방이 더러워서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는데 이제 배경이 너무 더러우니까, 제가 사실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 전까지는 여러 핑계를 댔죠. 왜냐면은 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팟캐스트는 그 전에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팟캐스트 게다가 언제 했냐면,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혼자 말하다가 잠들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당연히 말실수가 더 많지. 유튜브를 찍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대체 내가 왜 유튜브를 안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을 치우기가 싫어서. 네. 근데 저에겐 되게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방 치우는 거 지금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냥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운명을 믿어서, 한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일주일 동안 한 3명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왜 유튜브 안 하냐? 빨리 시작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이제 다른 학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이 막 전화를 하다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유튜브를 해서 지금 블로그 구독자가 유튜브로 가면 돈이 얼마나 나오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니, 어쨌든 유튜브를 꼭 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서는 이게 밤 동안 근무를 할 시간이어가지고, 원장님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할 정도의 그런 깜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서 딱 끊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주 동안 3명의 사람들이나 나에게 유튜브를 하라고 한 건 이건 운명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그날 아침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를 바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것도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화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씻지도 않았어요. 밤새 근무하고 떡진 머리에, 당연히 쌩얼이죠. 떡진 머리에 그냥 내 방에 쓰레기가 안 나올 각도로 내 얼굴을 잡아서 그것만 신경 써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나 유튜브 시작할 거다. 시작해버릴 거다. 시작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영상은 정말 지금 봐도 구리거든요. 화질도 구리고 내용도 구려요. 게다가 제가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막 올려두니까 다음에 올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잘 올려두지 않았으니까. 이게 대부분은 첫 번째 거 되게 공들여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들여서 올리면은 진짜 내 에너지에 막 100%, 막 200% 담아서 올리면 다음 거 못 올려요. 다음 거 또 2년 뒤에 올리고 막 이러는데, 전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올리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쉽게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떻게 찍더라도 그 첫 번째 영상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준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냥 막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막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까지 생각하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걸 약간 미끼 비슷한 건데, 사람들은 사실 성장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내가 그렇게 막 올릴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괜히 내가 키운 것 같은 기분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처음 올리면 안 봐요, 아무도.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시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내용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젠 펜슬이라는 그런 웹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만화를 만드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차들이 좀 구려요.
다른 차들이 구리고 이 빨간색 그 정비공 차만 되게 좋은데 혼자서 이것저것 완벽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출발을 못해요. 네,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시기가 안 좋고 회사를 그만둔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최적의 시기가 오지 않아요. 삶의 신호등이 전부 초록불인 시기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차들 다 구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너의 꿈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작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지금부터 오늘이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의 블로그고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는 주소가 어려워서요. 아직 1000명이 안 돼서 네, 다다기연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